경제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 권력과 중앙은행 사이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죠.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하는지 오늘 그 핵심 원리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향해서 던진 이 한마디. 이건 그냥 기분 나빠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독립성에 대한 말 그대로 정면 도전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정치 권력의 손이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꽉 쥐려고 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독립성 하는 걸까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전부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 시간 불일치 문제라는 아주 재미있는 경제학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단기적인 목표죠. 하지만 중앙은행은요? 길게 보고 나라 경제 전체,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장기적인 임무가 있어요. 바로 이 단기적인 유혹과 장기적인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성이라는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중앙은행의 신뢰라는 건 마치 우리 개인의 신용점수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정말 가장 강력한 자산이거든요. 신용점수가 높으면 대출받기 쉽잖아요. 똑같아요. 신뢰가 높으면 아주 작은 정책 변화만으로도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거 미국에서 정치적 압력이라는 똑같은 시험대 앞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선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기 역사의 갈림길에 섰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대의 아서 번즈, 그리고 1980년대의 폴 볼커. 둘 다 연준 의장이었죠. 번즈는 닉슨 대통령의 금리 좀 내려달라는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고요. 반면에 폴 볼커는요, 온갖 비난을 다 들어가면서도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이 미국 경제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을까요? 결과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번즈의 선택은 아주 잠깐 동안은 경제가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줬어요. 하지만 그 끝은 대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반면에 볼커는요, 당장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때려잡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너져 내렸던 연준의 신뢰를 바닥부터 다시 쌓아올렸다는 겁니다. 눈앞의 달콤한 사탕과 미래의 건강, 이 둘의 대가가 얼마나 다른지 진짜 똑똑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죠. 무려 20%.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올려야만 했던 수치입니다. 이 20%라는 금리 때문에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타협이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에이, 그건 수십 년 전 옛날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바로 지금 21세기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똑같은 시험대에 올라 있거든요. 최근 사례를 보면 이건 훨씬 더 드라마틱해요. 미국과 튀르키예를 한번 비교해보죠. 두 나라 모두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점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스템이, 제도가 어떻게든 버텨냈어요. 하지만 튀르키예에서는요, 중앙은행이라는 방어벽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85%. 이게 뭔지 아세요? 튀르키예의 한 해 물가 상승률입니다. 중앙은행이 대통령의 금리 내려라는 요구에 굴복하자마자 통화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결국 누가 감당했을까요?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었죠.
초인플레이션.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뿌리부터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제 사 먹던 빵값이 오늘은 2배, 내일은 3배가 되는 현실을 상상해보세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비극의 실제 모습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죠.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이사를 맘대로 자르려고 했을 때 법원이 딱 막아섰습니다. 법에 정해진 명백한 이유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굳건한 법과 제도의 방어벽이 있었기에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경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위험은 따로 있어요. 정치적 압력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경제 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거든요. 이걸 정치적 압력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1단계. 정치인들이 당장 경제 좋아 보이게 하려고 금리 내려! 라고 압박합니다. 그럼 2단계. 시장 참여자들은 저러다 나중에 물가 엄청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투자자들이 미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 이자를 더 줘!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4단계. 금리를 내리려던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기업이나 가게가 장기적으로 돈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만 더 올라가는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금리보다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더 무서운 위협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경제 숫자 자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공격의 대상이 단지 중앙은행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업률을 발표하는 노동통계국이나 우리나라에 몇 명이 사는지 세는 인구주사국 같은 곳에까지 정치적인 손길이 뻗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과 지도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경제 시스템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 우리 경제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경제적 미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째, 정치적 압력이라는 외풍을 막아줄 법적인 방화벽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신뢰가 쌓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사회 전체가 당장의 달콤함보다는 길게 보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경제라는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심판의 호루라기. 이 호루라기를 과연 다음 선거의 인기에만 목을 매는 정치인의 손에 쥐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묵묵하게 멀리 내다보며 장기적인 안정을 지키려는 독립적인 기관의 손에 맡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우리 모두의 경제적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